실제로 우리 까칠남녀 출연진분들이 어떻게 이슈가 되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기 위해서 까칠 일보를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볼까요? 자, 까칠일보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정영진 씨가 두 건인데요. 한번 왜? 볼까요? 왜 두 개예요? 자,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정영진 씨. 의욕 없고 졸려 보인다. 태도 논란 일파만파. 아이고. 정영진 씨를 보면 졸리고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정영진 심적 부담 탓일까? 까칠남녀 중도 하차를 놔둬라.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근데 게 저는 저거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렇게 욕먹는데 이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멘탈이 제정신인지. 이게요. 저기 죄송합니다. 오늘 막 그럴 수 있는지. 아니 정말로 너무 놀라웠어요. 졸려 보인다는 얘기가 예. 만약 태도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제가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점점 최근에 들어서 많이 더 심해졌는데 제가 시청자분들께 제일 죄송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화면 보면서 좀 왜 저렇게 화면에 나올까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네. 보시는 분들은 그 내막을 당연히 아실 수가 없으니까 더 불편하셨을 텐데 지금 상급병원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좀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좀. 예. 안구 건조증 때문에 방송이 편집이 되지만 계속 안약을 넣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졸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해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은하선 씨 까칠일보 한번 볼게요. 은하선의 토크는 너무 전투적, 방송에 싸우러 나왔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싸운 적도 있죠. 네. 그렇죠. 싸운 적도 있죠. 왜 웃으세요? 짝이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게 문제다. 그러면은 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 다 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 먼저. 그 사람을 무조건 결혼을 많이 하지 했잖아, 않거나 언니 많이 했잖아. 저는 상황에.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아니, 근데 처음에는 되게 문제되지 않은 감정의 과잉 소비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패널들도 피로도는 있었어요, 솔직하게. 왜 저렇게 격하게 얘기하시면서 감정이 저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근데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그래서 다른 식의 표현 적응돼 방법이 버렸어요. 있는데. 그렇죠. 네, 안 싸우면 이상해요. 약간 본 감독님이 조금 힘들어하셨던 거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3회 때였나 4회 때였나 녹화 중이었는데 본 감독님이 저를 쳐다보는 눈이 너무 아련하고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를 냈나. 사실 저는 이 중에서 화를 낼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저는 잃을 게 없으니까 저는 화를 내는데 서유리 씨가 화를 내시겠어요. 박민선 쌤이 화를 내시겠어요. 근데 은하선 씨가 화를 내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이렇게 여기가 포맷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건 은하선 씨가 굉장히 평화로울 때의 모습이라는 거. 진짜 화냈을 때는 오히려 다 편집됐다는 아니, 거. 정영진 씨도 한 싸움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두 분이, 나는 맨날 싸울 때 보면은 그냥 여기 앞에 테이블 하나 놓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2시간 동안 얘기하라고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신고해 주려고. 네? 가해자 편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가해자를 옹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요. 너 왜? 그래 근데 그냥 안 하면 되는데. 하지 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저희가 방송 편집 안 하고 그냥 생방송을 했다면 정말 저희 방송 오래 못합니다. 예. 자, 서민 교수님. 궁금해요. 볼게요. 정보성보다 개그에 치중된 토크, 과하다는 평가. 맞아. 맨날 예쁜 여자 찬양만 하시던데 웃음 코드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패널을 딱 보니까 진짜 웃길 사람이 없다 생각이 그런 위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박민선 선생님. 아니 물론 이게 박민선 아니, 선생님이 근데 박민선 MC니까. 계시지만 MC니까 아니, 서민 교수님이 우려를 하셔야 될 게 아니죠. 아니 저는 프로가 조금 이렇게 양념으로 뭔가 교수님 이럴 유머가 때 하는 있어야. 말이 있어요. 참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자, 다른 거 볼까요? 까칠남녀 매회놀 한번 뜯어. 네, 저기서 한번 봤다. 여자 편향적 프로그램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남성의 시각을 대변하는 패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까칠남녀 출연진은 꼭두각시 대본 논란 휩싸여. 그리고 시청자도 할 말 많다. 방청객 문의세도 방청객 모집은 예정에 없다. 저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합병 날 텐데. 또, 네. 대본 논란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들 앞에 대본들이 있으니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본이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 대본이 작가가 써주는 대본이 아니라 사전에 각자 다 인터뷰를 한 거를 작가가 받아서서 그걸 대본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본대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음성이 맞습니다. 예. 논란이 나오죠. 근데 그 시청자 게시판에 월등한 지분율 1위가 있다는데 누굴 것 같으세요? 지분율 1위. 은하선 씨 아니면 은하선 씨. 정영진 씨? 저나 저 아니면 서민 교수님. 서민 교수님? 저희 그 제작진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일일이 다 따져서 세봤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3위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서민 교수님. 서민 교수님. 난 2위가 목표예요. 안 될 것 같아요. 2위가 목표세요? 2위가 뭔지 목표. 몰랐는데. 자, 3위는 지분율 3위는 은하선 씨입니다. 은하선 씨예요? 어머, 그러니까, 네. 3위밖에 안 돼? 어머. 네, 안타깝네요.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잠깐만요, 마세요. 교수님. 3위밖에 안 되시면 웃고 계세요. 괜찮네. 이게 뭐 얘기해. 게시판에 은하선 씨가 지분율이 3위예요? 높다고 해서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 그럼 1위, 2위가 박빙인데요. 누가 1위일 것 진짜 같으세요? 박빙이다. 저는 서민 교수님이다, 1위가. 왜냐하면 제가 지분율 높이려고 제가 댓글도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활동하고 계세요. 답도 달아주셨더라고요. 심지어. 아, 게시판에 직접 올리기도 하시나요? 아니, 저는 사칭인 줄 알았어요. 저 사칭인 줄 알았어요. 답글을 쓰시나요? 댓글을 씁니다. 글도 쓰세요? 게시판에? 네. 대단하시다. 아니, 사칭인 줄 알았다니까, 저는. 아, 근데 진짜 본인. 진짜 본인이에요. 아, 까칠남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요. 네. 자. 1등동까지. 1위라고 자신하고 계시고, 정진 씨는? 저는 제가 1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저는 이번에 까칠남녀 게시판을 이제 가끔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연대라는 걸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하셨던 걸 저란 스피커를 통해서 많이들 공감하고 계시구나. 이걸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본인들이 다 1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1위는요? 이게 뭐가 좋은 거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자, 시청자 게시판 지분율 1위는 정영진 씨입니다. 정영진 씨입니다. 아쉽다. 어떻게 분발하세요. 오늘 또 가서 글 쓰세요. 오늘 댓글 더 달아야겠구나. 정영진 씨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남자 대변인이다. 논리왕이다. 고독한 싸움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 외에도 정영진 씨 가족이 걱정된다. 정영진 씨 교육이 필요하다. 더 이상은 정영진 씨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른 잘 나가는 드라마 같은 거 시청자 네. 게시판 같은 거 들어가도 이렇게까지 뜨겁지 않더라고요. 그니까요. 저 무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뜨겁더라고요. 저희가 그 AS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6분 모두를 AS 해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1, 2위에 등극하신 두 분의 AS를 먼저 하려고 나 할 수 합니다. 있었는데. 예. 아쉽네. 이게 1, 2위가 과연 좋은 걸까요? 정말 최고봉이었던 게 아내가 양말을 신겨주는 네. 그 이야기 토크에서 아마 게시판이 그때부터 난리 나기 시작했던 것 아까 같은데. 제가 분명히 기억한다는 게 정영진 씨 아내분은 네.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매일 양말을 신겨줘요라고 이야기한다고 네네.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오늘도 그 양말을 아내분이 신겨주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네. 정영진 씨 했던 말들이 방송용인지 네. 실제로 그런 사람인지 물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매일 양말 신겨주는 여자 아내분을 직접 만나서 그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꼴이신 거 아니야? 보시죠. 남자 역할이나 여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다 그게 가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의 격차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영진 씨 집에서 가사 도둑 뭐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안 하시는구나. 저는 하고 싶어도 아내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저를 너무 사랑하고요. 저를 너무 사랑하고요. 근데 전 아내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영진의 아내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닥 수준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대부분의 가사 노동을 제가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현재 생각하는 주의예요. 제 남편이 집에 와서 청소하는 시간이 30분이다. 그럼 저는 차라리 이 30분을 해주는 것보다 저랑 앉아서 같이 30분 동안 더 진지한 이런저런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제 양말을 제 손으로 신질 않아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가 신겨주는 거를 너무 행복해합니다. 아침밥을 차려주는데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면 그거에 비해 양말을 신겨주는 시간은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도 만족도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정영진 씨가. 그래서 저 또한 그거는 밥 차려주는 것보다 더 해주고 싶어하고 해줘도 나쁘지 않은. 네네. 남편을 위해서 뭐 그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밥은 합니다. 자기가 차려먹으라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부인께서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정영진 씨가 그러면 애들을 돌봐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한 만 3세 이전까지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첫째나 둘째나 똥을 싸서 기저귀에 이제 약간 냄새가 나고 치우기 어려운 게 생기면 안 하고 좀 기다렸다가 제가 설거지가 끝나면 똥 싼 거 같네 이렇게 하는 경우이기는 해요. 그거를 엄마가 더 잘하니까 엄마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그거는 맞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아이가 없는 경우에 1시간 이상 한다는 건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의 지금 분노를 샀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은 턱없어요. 청소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1시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집도 크네. 불행 중 다행인 건 저랑 사는 데 있어서 이 젠더 감수성에 바닥을 치는 행동을 많이 하진 않아요. 다행이네요. 우리가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뭐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집안에서는 좀 잘해보려는 이런 노력이 좀 보이진 않나 저는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남자들이 어떤 잘못된 얘기를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고를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또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솔직한 발언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내분이 대단하시네요. 처음에 계기가 뭐예요? 양말을 신겨준 거예요? 신겨주게 된 거. 이 아내 몸이 분이 많이 아프셨던 적 있나요? 아니에요. 아내가 제가 출근을 하는데 막 뭐 옷도 챙겨주고 뭐 밥도 챙겨주고 이것저것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말까지 신겨줬죠. 물론 이제 양말을 신겨줄 때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놀랐어. 양말까지? 근데 굉장히 제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내가 무슨 막 권위적인 남성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것까지 챙겨준 것 자체가 너무나 좋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행복한 모습 보면서 같이 행복했단 말이에요. 이것이라면 이게 왜 문제가 되겠느냐. 근데 저는 우리가 그분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게 그분이 그렇게 이런 거 양말을 신겨줌으로써 행복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정영진 씨가 하나 마지막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느 한날에 와이프가 양말을 안 신겨주잖아요. 어느 한날에 와이프가 양말을 안 신겨주잖아요. 네. 사랑이 끝난 거예요. 사랑이 끝난 거예요. 저기 감독님. 정확히 생각하시면 을 다시면 아니 정말 그래요. 아내가 신겨주고 내가 스스로 하고 이런 것들이 행복하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 충분한 사랑을 준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없다고 봅니다.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신혼 초기에는 집사람이 제 몸을 다 씻겨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만 어디 많이 편찮으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맨날 이런 거는 다 남자들이. 아니 근데 이 남자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어느 날 늘 해오던 그 일이 나를 지치게 하거나 굉장히 허무할 때가 있어요. 사랑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시면은 어느 날 여자가 굉장히 지쳐요. 그건 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놀란 건 저는 그래서 방송용이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사신다고 하니까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니 양말을 저런 분이 아직도 계시구나. 정영진 씨가 잘하고 계시나 봐요. 아내분이 아내한테도 잘하시는 거 너무 보니까 그래. 그래요. 우리한테도 좀 잘해보자. 우리도 관계를 맺고 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